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대거 모여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1.42% 오르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TSMC와 ASML, AR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안팎으로 올랐고 AMD는 오늘 3.59% 상승했습니다. 또 인텔은 6.82% 다시 또 급등했는데요. 리프탄 CEO가 임명되면서 반도체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탄 CEO는 칩 제조 방법과 AI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텔용 칩만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외부 고객을 위한 반도체를 만드는 쪽으로 제조 운용을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향후 인력을 감축하고 임명 후 30일 이내에 2,500만 달러 정도의 회사 주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텔은 오늘 최첨단 공정을 이용한 첫 CPU를 내년 1월에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는 3.49%나 올랐습니다. 리서치 업체 모펫네이선슨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 1월에 인상한 광고용 요금제를 통해서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약 100억 달러를 창출할 거란 분석입니다. 반면에 오늘 어펌홀딩스는 4.23% 급락했습니다. 어펌의 초대형 고객사 월마트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 클라나가 독점으로 어펌을 대신하는데 클라나는 핀테크 스타트업 원페이를 통해서 매장과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엔비디아와 아마존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27개 종목이 모두 올랐는데요. 미국 소비지표가 회복 신호를 보냈다는 소식에 월마트의 주가는 2.47% 올랐고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소매 종목도 1%대 이상 강세였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디웨이브 퀀텀은 10.15% 올라갔고 퀀텀 코프는 무려 40.1%나 폭등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 컨퍼런스를 앞두고 양자 컴퓨팅 기술이 부각되면서 다들 급등했습니다. 웰스파이어 어드바이저의 올리버 퍼셰 수석 부사장은 지난주 매도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예상됐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휴전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의 하락을 겪었지만 이틀 동안 상승하면서 소매지표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은 관세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한 증시의 불안 요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정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단기적인 증시 하락은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뉴욕 증시의 최근 급락과 관련해서 35년간 투자 업무에 종사해왔고 이번 조정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건강하지 못한 건 큰 행복에 빠진 시장이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지출 주도 성장에서 민간 지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독은 필요하다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도 밝혔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데릭 해리스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미국의 효율성, 규제 완화, 무역의 해독은 가시적인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이 나타나기 전에 시장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남은 빅 이벤트는 오는 18일, 1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9일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페드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 이목이 쏠립니다. 점도표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 위원들 각자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이어나갈지 로드맵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고 1년에 4번밖에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달의 FOMC보다도 훨씬 더 큰 이벤트입니다. 앞서 페드는 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서 2025년에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종전 0.25%포인트씩 총 4회 1%포인트 정도 내리는 걸로 예측됐었는데 총 2회 0.5%포인트로 대폭 줄였었습니다. 그날 VIX가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저도 썸네일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페드가 이번에 공개할 점도표에서 물가 상승 우려에 무게 중심을 두고 매파적으로 올해의 금리 인하 전망을 1회로 줄일지 아니면 경기 하강 우려에 방점을 찍고
비둘기파적으로 3회로 늘릴지가 관건인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페드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과 같이 2회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오는 20일 노동시장 현황을 알려주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비 감소 우려에 미국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세인데요.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보다 4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26%를 기록 중입니다.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수준인 4.02%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방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쟁이 격화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만나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6월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심각한 공경에 처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구출할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협정, 휴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현지 시간 17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통화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도 의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러시아를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 시간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외교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는 온갖 종류의 요구를 제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지원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트럼프와의 입장과는 반대로 EU의 외교장관들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3조 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안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민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NBC 방송이 지난 7일에서 11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에 더 동조하고 있냐는 질문에 무려 48%가 러시아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를 꼽은 응답자는 2%에 그쳤으며 40%는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